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질병consulting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10월 임술월의 출생 월별로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절기상 한로가 됩니다. 이날부터 임술월이 시작되는데요. 임술월이 10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절기상 한로라는 것은 한로, 찬 이슬이 맺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임술월, 술월이 되면 풍성한 오곡백과를 수확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술월의 술토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미, 일명 화개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술토는 오음 일양이 됩니다. 음이 5개, 양이 하나, 오음 일양이 바로 술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양의 기운이 꼬리를 감추고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수렴의 계절이다. 진토가 발산의 계절이라면 이 술토는 수렴의 계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진술충미에서 술토를 화개살이라고 하죠. 이 화개살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보물의 창고다. 그래서 이 술토 안에는 여러 가지 온갖 보물이 그득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술토가 진술충 이렇게 계고가 되면 재물운이라든가 직업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먹을 복이 상승운으로 발복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 술토가 파고가 되면 깨질 파자 창고 고자, 창고가 깨지면 손재수, 사건 사고 사기 관제 구설수를 당하는 등 이 술월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성장보다는 수렴이기 때문에 휴식과 재충전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술토를 천문성 혹은 천문살이라고 하죠. 사주에 술토가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월지나 일지에 술토가 있는 분, 월지, 일지, 물론 연지, 시지에도 술토가 있는 분들도 비슷한데요. 천문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명리나 심리학이나 종교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술토를 깔고 있는 분들은 명상을 하면 좋습니다. 사주명리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술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음악 감성도 좋고요. 지금 독서의 계절이죠. 예.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든가 명리 공부라든가 음악 감상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이래서 자신의 내면에 부족한 질량과 내공을 충만하게 갖추면 반드시 이 술월에 재충전을 하면 해자축월, 인묘진월 크게 발복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10월 임술월의 출생월별로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출생월별로 최고사주와 보통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해서 여기에 표기하면서 알려드릴 건데요. 최고사주라고 해서 너무 방방 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사주에 해당하는 월이라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매년 매월 요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면 비를 맞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사주에 해당하는 이분들도 제가 오늘 강의하는 개운법이라든가 주의할 점 이것을 명심하시고 주의만 하시면 액땜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혹세무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런 사건 사고 간제수를 대비하시라고 강의해드린 거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면 사건 사고 간제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사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서 매매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주식, 거인, 부동산, 경매 여러 가지 투자나 이사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이것을 바로 알면 인생에 화가 없지요. 자, 그러면 최고사주 임술월에 일단 천간에 임수가 있으니까 천간에서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변화가 있는 분들은 천간에 정화일간 분들, 정임합이 되지요. 이러면 승진이 된다라든가 부정적으로는 남녀간의 썸씽 문제가 일어난다라든가 이런 긍정 부정 문제가 일어나는 게 정화일간들이 70%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임술월의 정화일간들 30%는 남녀 주색잡기라든가 남녀간의 이성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임술월의 임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것은 임수하고 극을 하는 병화일간들 병임충이 되지요. 일명 극이라고 하는데 수국화 병화일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토일간이 토국수가 되지요. 무토일간. 그래서 천간에는 정화일간, 병화일간, 무토일간 요 세 일간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달이 바로 임술월입니다. 그런데 천간은 35%로 중요하고 지지가 65%로 지지가 2배 정도 중요합니다. 천간은 정신적인 작용이 많고 지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 작용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작용. 그래서 지지가 천간보다 2배 이상 사건 사고 간제수라든가 계고라든가 재물의 창고가 열리는 게 전부 지지. 이 지지는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진술충이라든가 축술형이라든가 술미형이라든가 묘수랍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충형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최고사주, 최악사주, 보통사주 칠판에 표기를 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임술월에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최고사주는 출생월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월 중에서 묘월생 최고사주가 됩니다. 묘월생이 술월이 되면 묘술합파가 되죠. 묘술합파 6합이 됩니다. 묘술합파 6합이 되지요. 6합이 된다는 것은 서로 상생하고 서로 순환상생 협력 give and take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주의할 것은 묘술합 이렇게 묘술합을 한다라는 것은 이 도화가 이 합을 한다는 것은 이성교제라든가 남녀 썸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조금 주의를 하되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묘월 출생은 다음 달 10월 달에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문서라든가. 자, 그 다음에 5월생 오술합파가 되죠. 오술합파가 되면 인오술의 삼합에 이렇게 삼합이 되면 긍정적입니다. 왜? 물질적인 결과 재테크 재물운이 상승운으로 발복하기 때문에 5월생이 술월이 오면 적극적으로 마음먹은 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생이 있습니다. 월에 6월생 유술합금이 되지요. 신유술 방국에서 유술 방국이 된다는 것은 결실 마무리 역시 상승운으로 발복한다. 묘월생은 묘술합파, 5월생은 오술합파, 6월생은 유술합금. 이렇게 삼합이라든가 방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삼합이라든가 육합이라든가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월생,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해월생이 술토를 만나면 아주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해수는 음 중에 음이지요. 그 다음에 술토는 조열하지요. 양의 기운이지요. 술토는 천간으로 가면 무토고 화기운을 머금고 있지요. 술토는 화기운, 지장간에 오화도 있고, 술토도 있고, 무토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우가 잘 맞게 되면은 협력, 상생, 후원 이렇게 상승운으로 발복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임술월의 10월달의 최고 사주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묘월생, 월지가 묘월, 5월, 6월, 해월, 여기는 부동산 투자, 주식, 코인, 경매, 은테크, 금테크 이 투자에 조금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배팅을 해도 좋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최악사주로 가겠습니다. 자, 최악사주는 축월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최악이라고 해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액땜, 미리 사건, 사고, 관제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축월생은 축수령이 되지요. 축수령이 되게 되면 계고가 잘 안 됩니다. 70% 이상 파고, 재물의 창고가 깨진다. 물론 목이 튼튼한 사람은 최악사주는 아닙니다. 목이 튼튼하면 보통 사주는 되지만 사주에 수목기운이 약한 분, 수목화 기운이 약한 분은 축술 형살이 발생하면 소송수라든가 관제수, 배신수 아니면 축술형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 친구, 지인 간에 불화, 갈등,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축월생들은 임술월이 되면 은인자중해는 게 좋습니다. 너무 나서지 마죠. 은인자중하게 자신의 부족한 내공을 키우는 재충전의 시간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월생. 사술이 어떻게 됩니까? 사월생이 임술월이 되면 사술 원진, 사술 기문이 되지요. 조금 예민해집니다. 갈등, 불화가 오고, 그 다음에 사화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병화가 되니까 술토의 인묘가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물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묘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역시 그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사월생은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것을 미리 아시라고 사월생은 일이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이 임술월만 잘 넘기면 이 다음 달부터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월생이 해월이 되면 굉장히 또 좋아지지요. 그래서 요 사월생은 요 술월만 잘 넘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월생 어떻게 됩니까? 술미형인데 이것도 조열하고 여기도 조열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명리는 조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술미형도 되고 술미파도 되지요. 합충형파에서 술미형, 술미파 이렇게 되면 배신수, 갈등수, 믿었던 사람한테 그 다음에 술미형이 되면 대체적으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 심리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술미형이 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디스크라든가 건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술월생은 최악사주와 보통사주 중간인데 최악사주로 왜? 술월생이 술월을 만나면 어떻게 똑같은 게 이건 준자형 정도가 되지요. 오자형, 해해자형과 같이 술술 요거는 완전 자형은 아니지만 준자형 정도는 됩니다. 조가 맞지 않지요. 조열하지요. 이렇게 되면 분리, 독립, 갈라집니다. 똑같은 글자가 온다라는 것은 일단 분리, 독립, 조가 맞지 않고 시행착오가 오고 이럴 때는 역시 자신의 부족한 내공을 채우는 공부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명리 공부를 하는 게 최고다. 이런 최악사주 이런 분들은 마음 공부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최고사주 4달, 최악사주 4달. 그러면 12개월 중에서 보통사주가 4개가 남았지요. 자, 이 중에서는 자월생이 보통사주입니다.
자월생이 술토를 만나면 지장간에서 무계합을 하지요. 무계합, 암합을 합니다. 암합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합을 할 때는 남녀의 불륜이라든가 이런 뭐 상간남, 상간녀라든가 이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술 요 사이에는 해수라는 격각이지요. 같은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월생은 일이 조금 더디게 풀릴 수가 있다. 느릿느릿하게.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나쁜 사주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인월생. 인월생이 수로를 만나면 뭐 인술갑이 되지요. 인호술은 안 되고 인술갑이 왜 나쁘냐? 나쁜 건 아닙니다. 보통 사주입니다. 인술이 되면 이건 생지지요. 인신사에 생지가 요거 묘지지요. 생지가 진술충이 묘지를 만나면 이 생동감 있는 게 멈춤이 됩니다. 생동감 있는 게 일이 중단이 됩니다. 시행착오, 오류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술월생이 인목을 만나면 좋습니다. 술월생이. 왜? 묘지가, 고지가 생지를 만나면 활력을 띱니다. 그런데 생지가 이 묘지를 만나게 되면 멈칫 일이 될 듯 이렇게 깝깝하지. 그 다음에 진월생. 진월생은 최고도 되고 보통도 됩니다. 어떨 때는 최악도 되는데 카멜레온이죠. 진술충은 일단 보통은 됩니다. 왜? 진술충이 되면서 목이 있는 사람, 진술충이 있으면서 사주에 목이 뿌리가 있고 통근이 되고 튼튼한 사람은 최고 사주가 됩니다. 왜? 계고가 되기 때문에. 목금토 소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진월생 중에 술월이 되는데 목이 사주에 부족하다. 수목이 이렇게 되면 파고가 됩니다. 매금이 되거나 파고가 된다. 그래서 이 진월생은 최고도 되고 보통도 되고 최악도 되는데 목이 강하면 최고, 목이 없으면 최악, 목이 보통이면 보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월생으로 갑니다. 신월생이 술월을 만나면 신유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생지가 묘지를 만나면 시행착오가 합니다. 격각이지요. 신유술, 요 신술 사이에 유금이 생략된 격각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니까 시행착오가 오지요. 시행착오가.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뭐 연운도 마찬가지고 내년은 갑진년 운, 뭐 후년 을사년 운도 마찬가지고 매월 운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이제 계속 해드릴 텐데요. 이게 명리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12지지와 12지지와의 관계를 섭렵을 하면 여기서 물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명리는 아주 재미있고 쉽고 아주 반갑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지와 12지지와 12지지를 자유롭게 통변을 할 수 있어야 나름대로의 물리가 터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산자가 있죠. 매산자. 매산자. 저의 아우가 심산인데요. 심산. 깊은 산. 깊은 산에 들어가면 시원하지. 깊은 산. 그런데 이 매산자는 누구나 인생에 3번의 좋은 기회가 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오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기회가 2번째 오고 5, 60대 이후에 또 한 번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인생에 좋은 기회가 3번이 옵니다. 이것을 상승운으로 크게 발복한다. 공평하게 3번 기회를 주는데 이 3번의 기회를 잘 잡는 분이 있고 매산자와 같이 이 기회를 흘려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인생의 3번의 기회를 꽉 잡느냐? 남 탓과 불평을 하지 않는 분. 남 탓과 불평. 이 대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남 탓과 불평을 할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 탓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남 탓과 불평을 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2배 이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렵다면, 지금 힘들다면 남 탓과 불평만 안 해도 50%, 지금 어려움의 50%가 감소가 됩니다. 예, 100일 동안만, 최소 100일 동안만 남 탓과 불평을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늘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의 마인드. 예, 그러니까 남의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남 탓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게 내 탓이요. 그래서 이런 늘 긍정의 마인드로, 그리고 이 돈 욕심, 돈 욕심을 낸다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허구한 날 돈 욕심, 부자 욕심, 재물 욕심을 내지. 돈 욕심을 낸다라는 것은 돈을 끌어당길 내공이 없는 분입니다. 마음이 허해고 외롭고 고독하고 어렵고 힘들면 사람은 남 탓과 불평과 돈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멀었다. 상승이 오기에 아직 멀었다라는 겁니다. 남 탓과 불평을 안 하고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 남을 칭찬할 줄 알고, 그리고 돈 욕심보다는 맑은 기운에 좋은 사람 욕심을 내십시오. 스승이나 멘토나 이 좋은 사람을 만난 다음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욕심을 먼저 내지요. 부자가 되고 싶다,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아직 멀었다. 그 사람. 스승이나 멘토나 좋은 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좋은 사람의 인연으로 해서 공부만 하면 좋은, 그러면 사람 욕심을 내요. 좋은 사람 욕심. 어떤 사람? 맑은 기운의 스승이나 멘토나 도반을 만나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공부 욕심. 사람 욕심과 공부 욕심을 내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러면 이 돈과 재물은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이 대자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부경의 법칙이 되죠. 천지인,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법칙, 이 천지인 대자연의 운영 법칙을 설한 천부경 공부의 물리가 터져야, 그래야 이런 주역이라든가 사주명리라든가 여기에서 혹세무민하지 않고 사이비가 되지 않고 홍익이념으로 널리 사람과 사이를 이롭게 하는 홍익이념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 어떠한 명분을 갖느냐에 따라서 많은 경제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10월 3일 개천절에 이 강의실에서 사주와 무속을 융합한 재능기부 특강을 실시하는데요. 10월 3일 개천절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사주와 무속을 융합한, 사주는 제가 질의응답식으로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 오시는 점을, 궁금한 점을 증문즉설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 대표 강사이신 연양함 이 영험한 무속인께서 신점으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가장 궁금한 점 한 가지를 증문즉설로 풀어드립니다. 여기 장소가 일단 협소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을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10월 3일 개천절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재능기부 특강에는 10명으로 마감을 하는데, 현재 지금 오늘까지 9분이 예약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만 더 받고, 한 분만 신청을 받고 마감을 하는데요. 일단 신산진로 컨설팅 유튜브에 멤버십 회원도 되고, 일반 구독자, 신산진로 컨설팅 유튜브 구독자는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한 분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일단 한 분을 선발하고, 선발되시는 분은 바로 당일날
문자가 갑니다. 예, 선발되셨다고. 예. 그러면 이제 10월 3일 개천 전에 오시면 되고, 일단 선발되지 않은 분은 오늘 이제 연락이 가지 않으면 선발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발되시는 한 분께 마지막 한 분 선발하고 재능기부 특강 신청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추석 명절 연휴, 이번에 상당히 길죠.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가 뭐 6일 가량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주에 진술충미를 깔았거나, 진술충미, 예를 들어서 토가 많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이제 가족 사주라든가 남녀 궁합이라든가 부부 사주라든가 자녀의 진로 적성이라든가, 특히 이렇게 명절 때는 가족 사주 상담하시는 분이 부쩍 늘어나는데요. 제 나름대로 강의와 상담이 바쁘지만 이번 명절 연휴 때도 전화 상담이라든가 일단 방문 상담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전화 상담 위주로 이제 사주 진로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명절 연휴 때도 사주 진로 상담 신청하실 분은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로 일단 제가 바쁜 관계로 문자 신청을 하시면 사주 진로 상담이라든가 뭐 출산 대길 장명이라든가 뭐 강의라든가 명리학 강의 신청이라든가 일단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원장의 10월 임술월의 출생 월별로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